국채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5%대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한 3개월 만에 지금 국채 금리가 1.5%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 국내 증시의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중심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석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러한 미국의 국채금리 현재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 잠시 주춤하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평소 관심을 안 가졌던 내용이라도 잠깐이나마 함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에 대해 풀어본 건데, 자,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금리를 5.60%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전망하며 올해 두 차례 FOMC가 남았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였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의 기조와 같았기 때문에 크게 매파적이지 않다 라고 분명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장이 놀랐던 점은 2024년 금리에 대해서입니다. 자, 원래 연준은 2024년 4.50% 수준의 금리를 전망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변했냐? 5.10% 수준으로 기준금리 전망을 상향시키면서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장이 전망하던 대로 많이 되지 않겠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었고, 자, 이는 당연히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최근 조금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불확실성, 자체적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 그리고 관련돼서 디폴트에 대해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이 신용등급이 거론되는 이슈들도 분명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어서 촬영일에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미국은 어떤 국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국채라면 당연스레 안전자산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신용이 점차 하락한다면 미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부채 한도가 협상되고 상향되면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시킬 계획인 거고, 이 안을 따져보면 장기채 비중 또한 꽤나 있다는 거에 시장은 또다시 혼동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이라면, 물론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공식이 있고 다양한 요인들을 따져볼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은 뭐죠? 이 재화나 자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미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를 더욱 많이 발행시킨다는 건데, 자, 그러면 수요 또한 이 발행 물량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분명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불확실성인 거죠. 물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 주요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 비율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각국이 미국채에 대해서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점인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 SBS 뉴스의 출처를 좀 받아왔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물론 각종 정치적 이유를 기반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길 가장 원하는 국가 중 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채 보유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는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달러와 엔화의 환율을 지금 보시면 달러당 150엔에 육박하던 환율이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일본은 원래 이 현재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달러당 150엔이 뚫리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채를 팔고 그 달러로 엔화를 사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돼서 조금만 더 살펴보다 보니까 동일한 시각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원화와의 환율에서도 엔화가 갑작스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조금만 더 확인 절차를 밟아보자면 달러화의 강세는 전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오히려 촬영일 기준으로 이 달러 원 환율은 1360원을 돌파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포인트들도 우리가 분명 인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본은 어떤 국가냐? 한번 살펴보자면 국가별 외환 보유고를 한번 따져볼게요.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입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외환 보유고 1위 국가인 중국은 미국채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거고, 이어서 일본은 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환을 많이 보유한 국가인 동시에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이 현재 미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는 점,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기조는 아무래도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달러화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본 말고도 여타 국가들 또한 미국채를 매도하려는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 통화 가치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니까. 다른 예시로 이 한중일 외환 보유고를 조금 살펴보면은 예전 자료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어떤 점이냐? 한국의 보유량은 일본과 중국, EU 국가들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이 외환 보유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타국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를 살리는 게 절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달러 원 환율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고, 이러한 내용들로 현재 달러 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는 사실까지도 함께 이 연동 관계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증시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이 국채금리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은 증시를 흔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